방구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쵸. 남자들은 99% 웨이트 존에 여성분이 있으면은 아, 쳐다봐요? 쳐다보죠. 아, 그래요? 이러면 너무 창피하고 집중이 안 돼. 근데 있을 수도 있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마리코라고 합니다. 저는 트레이너 일을 하고 있는 김건우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김시연입니다. 반가워요. 저는 고등학생에서 성인 될 때 그때 이제 졸업하기 전에 시간이 많잖아요. 근육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근육을 만들려고 PT장을 갔어요. 3개월을 끊었는데 한 달도 못 하니까 관뒀어요. 너무 아파서. 저도 처음 접한 거는 고등학생 때. 네. 지금은 헬스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 살고 있겠죠. 저는 하나도 안 갔어요. 그게 뭐예요? 기부천사요? 기부. 오늘 내고 안 나오신 분들. 아, 저네요. 3개월 끊었는데 한 달 다니다가 관뒀어요. 아. 일단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힘들고요. 아프고요. 좀 건강해지고 싶어서 갔는데 건강은 해지겠죠. 근데 그 근육통을 이길 수 없는 제 자신 때문에 너무 힘든 거죠. 한 번 가면은 한 2, 3일은 계속 아프니까. 그리고 한 번 안 나가게 되면은 계속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맞아. 한 번 안 나가고 그냥 일주일 뒤에 다시 가야지 하고 이제 PT님한테 연락도 했는데 또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냥 뭐 어쨌든 매출을 올라가는 거니까 당연히 헬스장 측에서는 이득이겠죠. 근데 회원 관리 측에 있어서는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그냥 열심히 나와야죠.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은? 거의 지금 시즌에 좀 많지 않을까요? 1월 달에 등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새해라고 이제 새해 마음가짐. 운동을 좀 해야겠다 하고. 제일 많이 하는 운동, 숨쉬기 운동 아닐까요? 조금 뛰고 너무 힘들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좀 숨 쉬다가 그리고 다시 가서 이렇게 하고 그 앉아서 쉬는 시간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다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대회 준비를 하고 있어서 한 3시간, 4시간 하는 것 같아요.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 중에서? 저 유산소요. 유산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없어요. 저는 PT 선생님이랑 이제 1대1로 하는데 방에 들어가서 한단 말이죠. 근데 자연 현상이 있잖아요. 수면 현상. 이게 복근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방구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쵸. 방구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복근 운동 계속 배 힘을 이렇게 주면서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못 참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모르게 쭉 나왔는데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게 PT 선생님이 네 그리고 몇 개 이러면 계속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더 저는 황당하고 예, 왜냐면 그런 거 아는 거 아닌가요? 다 그런 것도 다 이해하고. 너무 그때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수업하시던 여성분이 계셨어요. 네. 제가 이제 담당 트레이너였는데 똑같이 복근 운동 복근 운동 하다가 좀 소리가 좀 크게 났거든요. 그때 컸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냥 주마등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이거 반응을 해줘야 되나 아니면 이거 심부를 해줘야 되나 이게. 그래서 그냥 못 들은 척 해줘야겠다 하고 더 오히려 그분이랑 운동할 때 제가 일부러 목소리를 크게 내요. 배려. 못 들으려고. 못 들은 척 해주기 위해서 그냥 내 목소리가 이 정도로 크니까 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실현 씨 이런 마음이실 분 아닐까요? 아 그런가 봐요. 저는 진짜 몰랐어요. 배려해요, 배려. 방구를 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방구를 꼈네? 그러면 뭐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심리 현상인데 방구 낀 적 많아요. 저도. 이해하죠 충분히. 어디 헬스장을 가든 간에 여성분들이 기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거든요. 눈치를 많이 보세요. 운동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줄 모르겠고 와서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괜히 이상한 자세로 하면은 사람도 이상하게 볼 것 같고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좀 특징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이 그렇게 쳐다봐요? 그 여자분이 어떻게 하는지. 남자들은 99% 웨이트 존에 여성분이 있으면은 아 쳐다봐요? 쳐다보죠. 아 그래요? 안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당연히. 아 나 관심 없을 줄 알았거든요. 관심이 없는 척을 하는데 관심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모르죠 저는. 근데 저는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가 또 와서 근데 도와주려고 하면 괜히 좀 부끄러워하고 일단 무작정 해봐야죠. 해보고 분명히 근데 남성분들이 그렇게 잘못된 자살을 하고 있으면은 운동 좀 하신 분들이면 가서 잡아줄 거예요. 아 와서 알려주던데 막. 그리고 트레이너 분들도 한번 붙어가지고 뭐 이렇게 좀 도와주신다든지 이렇게 해 주실 거예요 분명. 가서 그냥 막 하세요. 도와드리고 싶긴 하죠. 근데 남자들도 그래요. 보면 가서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오지랖 부리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되게 좀 조심스럽죠 남성분. 저 진짜 아니 그런 적이 있어. 항상 세 분이 오셨는데 제일 몸이 엄청 크신 분이 항상 소리를 크게 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주변 친구들은 그걸 아는데도 일부러 말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항상 그분이 소리를 크게 내셔도 가만히 그냥 자기 운동만 하시는 거예요. 친구분들도. 그래서 제가 참다가 너무 듣기가 조금 그런 거예요. 솔직히 이러면서 너무 창피하고 집중이 안 돼서 제가 가서 말했어요. 저는 이렇게 계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소리가 너무 크시다고 지금 다들 그쪽만 쳐다보고 계신다고 좀 자세 좀 해달라고 저는 제가 말했어요.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지? 나 못하겠어. 저는 소리 내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거든요. 근데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정도의 소음은 당연히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운동할 때는 이렇게 신음소리 나긴 해요. 당연히 힘을 세게 쓰는데 소리가 안 나면 이상하죠. 그걸 참고 하면 오히려 더 다칠 수 있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소리를 내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적 있었어요, 저도. PT쌤이 잠깐 화장실 갔을 때 내가 혼자 장난치면서 한번 무겁게 해보고 PT쌤한테 칭찬받아야겠다 하고 그걸 했어요. 했는데 그분 이렇게 그거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했는데 안 돼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손을 막 이렇게 보면 떨려서. 그래서 일단 주변을 봤죠. 날 보고 있는 사람이 있나. 근데 다행히 아무도 안 보길래 다시 슬그머니 빼가지고 원래대로 해놨었어요. 근데 그건 진짜 다행인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다칠 수가 없는 기구거든요. 스쿼트 이 운동을 한다고 할 때 무거워버리면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솔직히 부상을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많이 그랬죠. 그러다 다쳤어요. 한번 다쳐봐야 정신을 차려요. 이게 조금 민망하다고 느끼면 민망한 건데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스킨십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자세를 잡아주시던가 막 그럴 때. 근데 저는 이제 선생님이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오히려 선생님이 먼저 좀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수업하기 전부터 이제 조금씩은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오해 소지가 없으셨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이상한 짓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세를 잡아주려면 어쩔 수 없이 힙을 만지거나 뭐 골반을 이렇게 잡아주거나 배를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훨씬 편했죠, 저는. 민망하진 않아요. 어쨌든 저도 일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의 스킨십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막 너무 노골적으로 막 이렇게 막 만지거나 그러진 절대 안 해요. 그냥 만약에 다리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운동하는 부위만 살짝 이렇게 터치만 하면서 잘 운동이 되는지 이렇게 확인만 할 뿐이지 막 허벅지를 감싸가지고 잘 되는지 맞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은 성추행이죠. 그건 참. 저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엄청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트레이너랑 고객 이렇게요? 응. 저는 절대로 그게 안 된다는 게 있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은 그래요. 근데 솔직히 진짜 이게 1대1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서로 이렇게 막 얘기도 해가면서 이렇게 운동도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잖아요. 회원님과의 좀 관계를 좀 더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하다 보면 호감이 생기는 경우는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적은 없었지만은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기가 좀 많은 게 소수의 그 트레이너 그런 분들 때문에 대부분의 트레이너들이 다 바람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견을 조금 깨고 싶기도 해요. 그렇게 해버리고 솔직히 헤어지고 나면 관계가 되게 또 애매해지잖아요. 그쵸. 고객과 트레이너의 관계로 만난 건데 그쵸. 솔직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런 분들이 있긴 있으세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진짜 호감이 가고 진짜 이 사람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저도 솔직히 마음이 끌렸겠죠. 근데 저는 솔직히 일하면서 계속 생각하는 게 절대로 제 회원님과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흔들릴 수도 있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헬스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어떠셨나요? 저는 솔직히 트레이너 입장에서 뭐 회원님들에 대한 그 경험을 또 들어보니까 되게 저도 이런 부분을 생각 못했었는데 이런 걸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회원님들한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입장이 된 것 같아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이제 트레이너 쌤이 생각하는 거는 잘 몰랐었으니까 제가 그 방구 꼈을 때 어떤 생각이었는지 지금 알았어. 그런 생각이셨구나 해서 이제 알게 돼서 근데 그분은 다른 생각이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